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81명이죠. 어제 모임을 갖고 장관 후보자 3명 중 적어도 1명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부적격 판정 내린 야당 반대도 매우 거세죠.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 매듭 지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로 수식하는 일들이 자주 들리죠. 어제는 현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자,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큽니다. 잠시 뒤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전주의 의원의 얘기 듣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어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 황철수 2부에서 의혹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분이죠.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시민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 분석은 3부에 마련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검찰이 현직 지검장, 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죠.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기소 의견을 냈고요. 자, 재판장에 설 사람은 수사 이 심의위를 자청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야당은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죠. 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판사 출신이고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이죠. 전주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헌정사상 초유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이게 설마인데 그렇죠.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 지검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검찰 수사 기소 심의위원회에서도 8대4의 이제 압도적 의견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법 앞에 평등이고 법 앞에 어떠한 그런 지위의 고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이 검찰이 검사를 기소한 거, 이거 관련해서 이전에는 다른 정부 부처들에서도 그랬다시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기소한 거를 보면 비정상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사건의 좀 전모를 밝히려는 이러한 의지나 아니면 진정성을 이제 보였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성윤 이제 검사장 같은 경우는요. 보면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방탄 검사장이다. 여러 가지 수사를 사실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축소 수사를 한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고요.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그런 금융 사기 사건이죠. 그래서 단지 이런 한 사건을 가지고 아주 고위직에 있는 중앙 검사장을 기소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검찰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권력 수사랄지 아니면은 고위직에 대한 정확한 엄정한 카메라를 댈 때 국민들이 정말 검찰이 제대로 서고 있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지검장이요. 기소 사실 알려진 직후에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지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건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지검장이 일단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테면 자진 사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버티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한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검사장으로서 기소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2019년 3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그 진상 규명을 지시를 하면서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그 며칠 후에 김학의 그 전 차관의 그러한 그 출국 금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범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검사장까지 기소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물론 뭐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이러한 무죄를 입증을 한달지 아니면 충분한 방어권을 물론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이성윤 검사장의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검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된다. 이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검찰의 그 고위직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또 이성윤 검사장이나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이제 기소된 뭐 이규원, 뭐 차교근 이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지금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뭐 직무 배제랄지 뭐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그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또한 검찰의 그 일하는 큰 그 조직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검찰에 또한 그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그 검찰의 좀 명예를 그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은 뭐 이 기소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 조치하고는 뭐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발언을 봐서는 뭐 당분간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욱더 그 이성윤 검사장 스스로가 거취를 그 결정하는 이러한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이것이 이성윤 검사장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검찰의 명예와 이제 관련된 문제고요. 그리고 검찰의 현 주소와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받지를 않겠지만 그래도 소속 검사장이 그 소속 검사장이 그 기소가 되는 이러한 초유의 그 사태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오히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성윤 검사장이 거취에 대한 표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도 빨리 이성윤 검사장을 뭐 다른 보직으로 그렇게 발령을 낸달지 해서 오히려 이러한 그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를테면 이런 현직 그 고위직이요. 그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징계 문제라든지 이런 기소가 좀 걸려 있으면 또 이걸 바로 또 이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에 이제 법사위에서 그 태하신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직후에 나오는 법무부 장관의 또한 그 발언, 이런 걸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이것은 그 기소되는 순간 바로 그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이러한 지금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그런 전례를 봐도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직무 배제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국민들이나 야당은 이렇게 선택적인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는 물론 안 됐고 언론의 어떠한 그런 그 발언 보도가 되자마자 바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또 이제 그 법무연수원에 지금 계속 있고 검사장 복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떠한 사건은 그렇게 바로 전보 발령을 내고 또 어떠한 사건은 그냥 그대로 직무 배제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진웅 그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직무 배제 없이 그냥 재판 받으면서 지금 중앙 그 검사장의 그런 그 직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좀 시각에서 좀 보는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선택적인 정의가 아닌 정말 아니네. 그 법 앞에 평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즉각적인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또 여당 내부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 법사위 간사지 않습니까? 백혜련 의원이 이지검장 스스로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잦은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일부에서만 나오는 이제 소리가 아니라는 것도 이성윤 검사장이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또 여당 내부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이른바 그 이성윤 지검장 이제 뭐 그동안 현 정부의 여러 가지를 뭐 좀 방패 역할을 해왔는데 뭐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토사구팽을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검사장이라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큰 사회적인 관심을 가진 그런 사건이 중앙지검에서 사실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정점에는 당연히 그 책임자인 이성윤 검사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본인은 물론 검찰총장의 그 제청되기를 내심 바랐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중대한 기소를 앞두고 검찰총장 후보에서도 낙마를 했고, 그리고 또 기소까지 되는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또한 그 토사구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사필 규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본인의 그러한 그 입신 영달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떠한 그 큰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검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어떠한 지금 앞으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당연히 그 김호수 후보자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그 인사 조치를 건의를 법무부장께 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권력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잣대를 대는 이러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인사청문회에서도 많이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성윤 지검장 본인 입장에서는 뭐 토사구팽으로 느낄지라도 물러나는 게 사필 규정이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성윤 지검장이요, 뭐 어제 하루 연가 낸 건 뭐 좀 어떻게 왜 그랬는지 미로 짐작이 되지만 그저께는 그전에는 지하 주차장을 출근하다가 그 1층 현관으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걸 봐서는 뭔가 또 뭐 돌파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사인으로 있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이제 억울해한다고 지금 그렇게 그 입장문을 보더라도 이제 그렇게 그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떳떳하다 뭐 이런 것을
뭐 당연히 더 좀 내보이고 싶었던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이것이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의 무죄 유죄를 다투는 것은 뭐 이것은 당연히 본인의 뭐 권리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예. 다시 한번 좀 이런 말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됐다고 해서 이 사건이 모두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작년 2019년 3월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그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 이러한 말이 나온 이후에 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 대검 뭐 이렇게 아주 그 바퀴가 잘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결국은 출국 금지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광철 그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검찰청 그 당시 이제 이성윤 검사장은 대검찰청의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예. 그리고 법무부의 이제 차규근 예. 당시 그 출입국 그 정책본부장이 이제 기소가 됐고 하지만 과연 민정수석실에도 이렇게 그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이 사건으로 이렇게 뭐 일부만 그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수사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어떠한 그런 민정수석실에 또한 연루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여대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사건의 전모가 빙산의 일각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침 1부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요.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이걸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제 최근 사흘 전에 첫 공판이 열렸죠. 피고인이 15명입니다. 그중에 당시에 울산지방경찰청장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어제 들어봤고요. 어제 그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내세운 이 혐의 내용이 삼류소설 수준의 날조, 허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몸통이 빠졌다면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노동운동가 출신이고요. 또 국회의원 사선 경력의 정치인입니다. 김영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먼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소된 지 1년 4개월 됐는데 이제 첫 공판 열렸고요. 근데, 김 의원께서는 이 의혹의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증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우선 이 사건 이제 두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죠. 두 가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벌써 한 2,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울산 지방선거가.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은 원래 1년 이내에 판결하게 돼 있고요.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것을 1년 4개월이나 끌었고 더군다나 그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예.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병가를 내고 3개월 동안 이렇게 그 재판을 지연시켰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얼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 김명수 거짓말로 문제가 된 그 김명수 대법 그 원장이 예. 김미리 판사하고 다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조직들이 법원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법원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천연시킨 거, 늦춘 거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앙지검이 나서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그리고 조국 예. 또 이광철 이런 중요한 인사들을 다 뺐습니다. 이 그 수사선상에서 예. 무혐의를 하면서 강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윤과 중앙지검이 꼬리 자르기를 해서 결국은
이 사건이 청와대가 전부 망라된 거 아니겠습니까? 8개 부처가 관여가 됐고요. 예. 민정수석실, 정무 등등 해서 8개가 관여가 되고, 경찰이 다 여기에 일부가 어제 인터뷰 하셨다는 황운하 예. 그 현역 경찰관이 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와 복지부가 관여가 된 이렇게 총체적인 국정문란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또 민정수석도 모르고 또 이광철 비서관도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려서 완전 꼬리 자르기를 한 사건이다. 예. 이런 그 의심을 살 수가 있고 예. 거기가 차단이 되니까 당연히 35번이나 언급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통 수사가 아니라 꼬리 수사가 됐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임기 내에 이 사건이 종결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판사들도 문제고 사법부가 하신 무너진 거다. 이 문제도 네네. 문제지만은 또 검찰이 또 꼬리 자르기 한 거다. 제대로 수사 네네.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윤 중앙 지검장, 예. 지검장이 이제 지금 직무 배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잘한 것은 공을 세운 것은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국기문란 사건인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방패막이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 축소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인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내연할 수밖에 없는 예. 들끓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나 대통령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임기 내에 털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이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분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검찰권 남용 종합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이 사실은 검찰이 만들어냈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알고 또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죠. 어떻게 청와대가 8개 부처가 다 관여가 돼서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현역 경찰들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개입이 됐고요.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이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의견은 없고 이것을 그렇게 꼬리 자르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이것이 국기문란, 국정문란 사건으로 이것이 계속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이 보고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가 되지 않고 저도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또 민정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다 알아서 이렇게 8개 부처가 관여가 되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강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무슨 소설에 나오는 독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강한 의혹이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성윤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예. 전제가 있고요. 예.
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있다.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된 그런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증언이 없이 대통령의 그 청와대에서의 언행과 그 회의와 논의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가가 얼마나 많은 쟁점이 됐습니까? 탄핵의 사유 내지는 그런 국민적 정서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35번이나 언급된 이런 그 공소장과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비서실장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정무수석은 어떤 일을 했는지 비서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뺀 그것이 없는 그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재판을 해놓고 울산 선거가 그 사법적 처리를 받아서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가 지금 9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호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특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대통령의 관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단이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의원께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출발해서부터 이제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꼬리자리기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국은 뭐 재판 결과도 알맹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 겁니까? 뭐 재판 결과는 뭐 낙관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재판이 지류에 그치고 만다 그러죠. 본류에 닿지를 못하고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 가운데 그리고 지류에서만 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조사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재판 진행하더라도 이 몸통에 관한 수사가 보완되어야 되고 그것이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재판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결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같은 그 운동권 동지로서 문팀 빠져나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과 또 문바라고 할까요? 그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그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원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원팀하는 거, 역사와 원팀하는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운동할 때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장관, 절격 사유로 갖고 있는 이런 장관들, 비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진언하고 환원하고 해서 이걸 관철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명명백백한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왜 정당이 나서서 또는 대통령이 그런 부정공부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못 듣고 계신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전 의원이었습니다.